안녕하십니까. 평촌서울나우병원 백남준입니다. 요즘 운동 좀 하시는 분이라면 관심 있어 하시는 단백질 및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백질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두루뭉실한 정보는 얻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금은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보충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크레아틴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고지혈증이나 통풍 그리고 신장에 문제 있을 때 식단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때 몇 그램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후 또는 쉴 때에 단백질 보충제 섭취 후에 근육 합성 정도를 근생검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10g을 먹었을 때보다 20g 먹었을 때 더 합성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20g과 40g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체내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평가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저장하는 것보다 에너지로 쓰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는데 실험 결과에서는 100g까지 섭취했을 때도 그 먹은 양에 정비례해서 재합성이 늘어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장기적인 합성 반응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레아틴 보충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육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을 이용해서 ATP를 생성하고 이 ATP가 ADP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반대로 이제 ADP가 ATP로 돌아갈 때 그때 크레아틴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레아틴 섭취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ATP를 근육이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건강에 미해가 없을까요? 근육의 ATP를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본장량은 하루에 5g이지만 근육량이 많을 때는 본인 몸무게 10kg당 1g을 섭취하여도 괜찮습니다.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빠르게 저장량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 20g씩 7일간 섭취한 후에 5g씩 먹는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크레아틴이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논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레아틴을 주었을 때 힘이나 수행 능력이 대개 10% 이상 상승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논문에서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500개 이상 연구에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아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 누명들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탈모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탈모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DHT 호르몬에 의해서 남성형 탈모가 발생하는데요. 이 DHT와 크레아틴 사이에는 생화학적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탈모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크레아틴을 먹으면 신장에 문제가 생길까라는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는데 장복하여도 크레아티닌 수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크레아틴과 크레아티닌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크레아틴이 대사된 부산물이 크레아티닌입니다.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검사 수치들을 보면은 크레아틴을 먹은 그룹에서 크레아티닌은 수치가 차이가 없지만 크레아틴은 확실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을 먹은 그룹에서 크레아틴을 배설 시에 크레아티닌으로 변환하여 배설하는 것은 늘지 않았지만 크레아틴 자체로 배설하는 양은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에서 크레아틴 자체를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지혈증이 있을 때 식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다음 논문을 통해서 어떤 음식들이 LDL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LDL을 낮추는 음식들로는 아보카도가 가장 큰 효과를 보였고 강황이나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LDL을 높이는 것들에서는 언필터드 커피가 있는데요. 언필터드 커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프렌치 프레스 커피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먹는 방식은 아닌데요. 흔히 먹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더치커피는 모두 필터드 커피이기 때문에 LDL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포화 지방산에는 대표적으로 올리브오일과 카놀라유가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불포화 지방산의 오메가3는 효과가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오메가3는 LDL 자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메가3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중성지방을 낮추게 됩니다. 술도 콜레스테롤에 좋지 않은데 술은 사실 LDL 상승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성지방 상승을 시키게 됩니다. 내분비학회에서 발표된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인데 LDL을 높이는 것은 주요하게는 포화지방산 그리고 중성지방은 술과 탄수화물이 그 수치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풍이 있을 때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풍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특히 퓰린 함량 이 높은 단백질을 제한하는데 어떤 것이 퓰린 함량이 높은지 보면은 빨간색 단백질은 퓰린이 높고 흰색 단백질은
퓰린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고기, 등푸른 생선, 곱창, 소시지는 퓰린이 높고 우유나 틸라피아, 그리고 계란, 가자미살, 닭가슴살은 퓰린이 낮습니다. 이때 치킨은 통풍 때 먹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닭고기는 퓰린이 적지만 치킨 자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통풍이 좋지 않습니다. 또 단백질 보충제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청 단백질에 기반하기 때문에 퓰린 함량이 적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단백질 섭취가 너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용량은 피해야 합니다. 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통풍에 걸린다는 폭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버드대 류마티스 내과 교수인 최영규 박사가 AAM이라는 저명한 논문에 쓴 보고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통풍 위험이 올라가지만 단백질 전체의 섭취량은 통풍이 발생할 위험과는 관계가 없고 유제품을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통풍의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보충제와 그리고 여러가지 크레아틴, 그리고 고지혈증이나 통풍, 그리고 신장에 문제 있을 때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